오늘 이야기로 이제 속된 말로 만땅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의 동기를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다들 채워가십시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고 진짜로 유익합니다. 어떤 얘기냐? 최소 3번의 기회. 언제? 우리 인생 통틀어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고 뭐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이건 누구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도 망해보셨고 작게도 망해보셨고 가진 풍파를 다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라는 게 없어지지만 굳이 표현하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0이세요. 절대 이제 적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나이가 많으십니다.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랑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하거든요. 어느 자식이 부모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또 안 사랑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근데 저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구 같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이팅도 많이 합니다. 뭐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핸디캡을 안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욕을 하면서 무논리로 말하시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핸디캡을 안고 싸우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특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뜬금포로 차 타고 가면서 아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자기가 망해보기도 망해보고 뭐 별걸 다 겪어봤지만 3번 기회는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뭘 말씀해주고 싶었냐면은 그게 이제 언제가 올 줄 모르고 이제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아서 나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는 냉정하게 금수저인 거예요. 돈을 떠나서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도 일종의 금수저인 거거든요. 왜?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공유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철학과 노하우, 꿀팁들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니까 사고방식을 플랫폼스럽게 그런 건 공유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뭐 DNA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족은 아닐지언정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은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저를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도 될 수 있고요. 동생도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오빠, 형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배우는 면에서. 사상을 공유하고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면에서. 여기서 뭐 사상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뭔가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좋겠네요. 사상이란 말은 좀 촌스러운 말이고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가족이다. 저는 그거를 부모님한테 배우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우고 제가 깨우쳤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가족의 마인드로 공유를 하겠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이라니까요. 70세세요. 내년에 한국 나이로. 저희 아버지는 그 이제 인터내셔널 에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아직 그게 아니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 이제 70이신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뭐 굉장히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이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산이 얼마냐?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부자세요. 그거는 제가 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자산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업가치 이런 건 차치하고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그냥 번 돈이랑 뭐 회사 자산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100% 주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 본인 거예요. 이제 다른 주주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자고 그냥 뭐 회사 매출만 따져도 저희 회사보다 지금 10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10년 더 일찍 성공하셨으면 아마 코스닥의 회사를 상장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관심은 없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 뭐 100억 이상이면 뭐 충분히 큰 돈이잖아요. 뭐 거기서 뭐 500억, 600억 저는 이런 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0억 중에 제가 얼추 봐도 솔직히 70% 이상의 자산은
진짜 냉정하게 60대부터 축적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여러분 뭘 모르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걸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저 이제 10년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아버지가 이 얘기도 하셨어요. 야, 한 10년 동안 인생 걸어보라고. 그러면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잘못되면은 두 가지라고. 첫 번째, 인생 안 걸었거나 두 번째, 재수 없거나.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10년 동안 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3번 기회 있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20대 때부터 정신 차린 사람은 30, 40, 50, 60, 70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능력 좋아서 5년으로 줄이면은 또 이제 기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여러분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걸 거의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다 해도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드물 거예요. 그걸 알면 10년 노력을 하죠. 왜? 이게 1년 차에는 그냥 플랫해요. 성장이 없어요. 2년 차도 마찬가지고 3년 차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4년 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기하급수 그리죠? 이거보다 더 이래요, 여러분. 근데 언제 모든 게 축적이 되냐? 마지막 8, 90에 어마어마하게 다 축적이 돼요. 이때부터가 진짜 본 게임인데 여기까지 가질 못하죠. 누가 7년이나 버티고 5년이나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책도 안 읽고 왜냐면은 나름 위인전 같은 거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그 사람의 맥락이랑 지금 우리 맥락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용기를 얻고 동기를 얻으면서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걸 하는데 10년이나 걸렸구나. 20년이나 걸렸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하급수라는 거를 이게 명언도 있어요. 요번에 그게 아마 인생 명언 200에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익스포넨셜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기하급수라는 걸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게 우리는 직관적인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죠? 아, 요렇게 그래야겠네. 선형적. 요렇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막 내가 노력하면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근데 이제 8, 9년, 이제 10년 차 넘어가면은 이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예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뭘 해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10년 동안 목숨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만회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하려면 독서도 하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영어예요. 한 5년 걸고 인생 5년 걸고 하면은 영어는 이렇게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영어는 이렇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이럴 거예요.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영어라는 거는 5년 걸고 해서 한번 싸우면은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영어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2년 마저 들이다 부어갖고 영어를 끝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막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도 영어 공부를 했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저만큼 영어를 하지 못하거든요. 외국 나가면 저한테 다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 나가서 뭘 말할 때 뭔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저는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도 그래요, 여러분. 독서가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죠? 그러면 책 선별하는 능력도 쌓이고요. 책 읽는 속도도 쌓이고요. 뽑아내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런 게 다 10년, 5년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 계획을 갖고 했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망해갖고 10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렇게 세운 다음에 지금 결과를 맛보신 게 사실 20년이에요. 20년. 한 40에서 50년은 암흑기였죠. IMF 때 망해갖고. 근데 지금 70이니까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10년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짧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막 엄청 막 돈 엄청 많으셔갖고 자기 인생 엄청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제가 볼 때 80까지 일하지 않을까? 85까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십니다. 행복 그 자체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그 총기가 그 또래 60대에 비해서 총기가 전혀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을 버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매출이 막 몇백억 단위니까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기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꾸준히 노력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막 타고난 게 있죠. 보고 자랐기 때문에. 타고났다는 거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DNA로 갖고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뭘 이렇게 10년, 5년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아무리 크게 망해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내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페인트 칠하러 같이 가자 그랬다니까요. 페인트 칠. 엄마는 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IMF 때 이거 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그때 직장을 너무 많이 잃어갖고 정부에서 쓰레기 줍고 미화하는 거에 뭐 몇십만 원 주면서 생활비를 주는 게 있었어요. 아빠가 돈 1원도 못 버니까 신용불량자니까 엄마가 공공근로사업 했고 저도 아들인데 센스가 있어갖고 저는 급식차. 저희가 이제 고2, 고3 때부터 요즘에는 급식이 보편화됐지만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급식실이라는 게 없어서 급식차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나르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공짜로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 좀 보상받은 케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건 온전히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을 버티는 과정에서 구체적 강론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버전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제 돈 버는 법을 알았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무조건 CIA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30대 때 잘 나갔었어요, 사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이제 IMF 때 꼬꾸라지시고 완전 꼬꾸라졌는데 이제 그게 끝인가 하는데 지함이 이제 막 지하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냉정하게 자기 반성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꺼져 그러셨대요. 실제로 욕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시건방을 떠셨대요. 근데 그걸 한번 진짜 망하고 그 사이에 또 작게 망하고 뼈저리게 망하면서 50대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들아,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그렇게는 안 했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너한테 특히 돈 주는 사람이면은 네네 그러면 된다고. 그 다음에 돈 안 주면은 그때 돌아서면 되고 돈 안 줘도 돌아서 막 그 사람을 막 욕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 된다고.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 사람들과 싸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들이랑 멱살 잡고 싸운 게 자기 인생에서 너무 우리 아버지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강 같아요. 거대한 강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잘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사업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사무실도 종종 가고.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CIA 범인 잡는 것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을 다시 빌리면은 뭐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재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0년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10년. 두 번째, 망하면 안 된다. 저도 이게 제 인생 이런 직이죠.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 있지만 망하면 안 된다. 망하면 안 된다. 진짜 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즐겁게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세요. 근데 되게 돈에 집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베풀고, 돈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쓰시고, 제가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니까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라서 알긴 아는데 같은 반도 해봤나 안 해봤나 아무튼 잘 몰라요. 한 번 해봤구나. 근데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 한창 많이 할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친구의 친한 친구의 동생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는데 성악으로 굉장히 인재예요. 그래서 막 무슨 명문 3대 학교에 다니는데 악보 살 돈이 없다는 거.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츤데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얘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아무 조건 없이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을.
근데 진짜 세상이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희는 조건이 없어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국 오면은 인사를 올 법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요. 자기 그때 당시 제가 그 친구랑 페북을 같이 이렇게 패친이었나 그런데 자기 자존감 채우는 막 셀카는 막 올리면서도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찾으러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주변 사람 돕는 것도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게 좀 집착을 안 해요. 저는 진짜 이게 찐부자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재밌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이걸 너무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막 일주일에 골프 3번도 치시고 그러시거든요. 많이 치실 때 되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골프를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골프를 5번 칠 것 같거든요. 골프를 좋아하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시간 맞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 그냥 골프 치게 해주는 거고 막 일을 더 좋아해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는 게 너무 보기 좋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재밌대요. 응?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인 거잖아요. 중견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매출이 몇백억 단위지만. 그래서 그 근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자플리닛에 우리 아버지 회사를 쳐봤어요. 와, 나는 우리 아빠 같은 회사면은 막 1.2점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3.1점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막 유명한 막 글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회사 다 가면 2점대거나 1점대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아버지도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겉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속이 얄차갖고 근속연수도 굉장히 길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후기 써놓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다 우리 아버지 얘기니까 난 우리 아버지한테 읽어주면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일해야 된다. 망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저희 아버지가 내년에 70이시라니까요. 근데 60대 초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10년을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이가 5살 어린 거랑 5살 많은 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도대체. 나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죽음에도 좀 초연하신 분이에요. 죽음에도 굉장히 초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좀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하면 술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아파서 끊으시고 담배도 굉장히 하루에 2갑씩 피우는데 아프니까 끊으시고 되게 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이다. 저희 아버지가 60대 초반에 그거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지셔갖고 그거예요. 그 PT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랑 막 야 너 여기 엎드려 뻗쳐서 플랭크 해봤는데 막 60대 초반에 플랭크를 막 2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항상 부끄러운 게 우리 아버지도 저를 항상 좀 진짜 가엾게 물어보는 게 제 건강이 안 좋은 거. 그래서 나이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저는 계단을 2번 올랐고요. 저는 건강이 바닥이에요. 저는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PT 선생님한테도 되게 비싼 PT 선생님한테도 자주 가고 있고 필요하면은 병원도 되게 선제적으로 가고 저는 건강이 진짜 쓰레기 오브 쓰레기 바닥이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힘든 걸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스스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제가 공부도 끝까지 해봤죠. 박사학위도 받아봤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봤잖아요. 저는 건강까지 바닥부터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릴 거예요. 왜? 말로 하는 거랑 보여주는 거랑 다르거든요. 요즘에 고 작가님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6이잖아요. 요즘 맨날 이미지 트레이닝, 50대 건강함으로써 섹시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고 작가님도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둘 다 건강에 엄청 진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가족이랑 나눈 것처럼 좀 산발적으로 얘기해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진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는 몇 개 해드릴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를 갈궈요. 지난주에 봐도 갈궈요. 너 이 새끼 너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저도 싸워요. 아빠 42살 때 뭐 했어? 그래요. 그러면
아빠 42살 때 빚쟁이 아니었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내가 아빠 도움받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근데 교육 같은 거 받은 거는 제 노력을 했지만 진짜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돈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세이프티 넷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이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속이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생에서 기회는 3번 온다. 10년 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다 쌓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부자도 90%가 기하급수적으로 컸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다 자산이 쌓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부모님한테 좀 보고 배운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가족적인 마인드로 진짜 내가 친동생한테 얘기해 준다는 마음으로 친형한테 얘기해 준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우리 삼촌한테 삼촌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어. 이모, 고모, 진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어. 그 다음에 이거 말한 거 여러분 저 지금 10년 말한 거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0억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그걸 막 빽빽이 글씨 쓰고 그렇고 막 주식 막 부동산 이런 걸로 되는 게 택도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됐다는 사람들 나오잖아. 나와요. 원숭이도 100명이 투자하면은 무조건 승률 좋은 애들이 나온다니까요. 운이 좋은 거지 그거는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임원도 되고. 그래서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 끝나면은 4주짜리로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애증의 관계. 왜냐면 제가 다 챙겨야 되니까. 이제는 프로젝트 C라는 걸 발동할 겁니다. 뭐냐면은 C레벨 임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건 4주짜리 코스로 할 거예요. 이걸 또 뽑을 겁니다. 다 무료. PDS 사용자는 다 무료. 왜냐면 데일리 리포트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그거는 말할 건데 그거는 3개월형으로 참여하셔도 된다고 할게요. 제가. 너무 좋죠? 진짜 그거를 참여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여러분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거다. 그래서 10년을 가져가려는 마음가짐이 상대마음의 관점. 그 다음에 뭐다? 실패하지 않을 점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즐겁게 일을 좋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저다. 건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거를 진짜 가족적인 마인드로 공유를 하겠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4월 그 며칠에 그 오로다 데이가 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것보다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 일정을 앞두고 있던 건데 10배 제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5,600분들이랑 직접 교류를 하면서 또 Q&A도 받고 제가 또 미니 강연도 해드리고 너무 좋아요. 이거는 현장에 안 나와본 사람들은 몰라. 이런 게 이제 움직임 힘 읽어보면 아는 거라니까요. 함께 모였을 때 그 바이브가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 게 기운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운은 잘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여기가 여러분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가 중앙난방이라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제가 선풍기를 아직 구비를 못 해갖고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이크에 선풍기 소리 들어갈까봐 무서움 선풍기 막 찾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더운데 제가 의지로 찍었다. 막 땀이 줄줄 납니다 지금. 그러면서 목도 여기도 아프고 근데도 가족의 마인드로 찍었다. 진짜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저는 동생, 형, 누나, 삼촌, 아빠, 엄마한테 하는 마음으로 찍었다. 여러분들도 제가 장담하는데 기회가 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는 진짜 운이 없는 거다. 근데 또 하면 된다. 결국엔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